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올해는 무슨 10월부터 한파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11월 정도 되면 이제 한파가 찾아오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수능 한파. 수능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 수능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수능 봤을 때 이제 따뜻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따뜻한 차를 갖고 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빨리 마시겠다고 긴장되니까 먹다가 막 입천장 대고 이랬던 기억이 맞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능 본다고 가족들이나 후배들이 엿 먹으라고 예. 엿까지 챙겨주면서 그쵸. 너 재수없어. 너 재수없다니까? 이게 이렇게 재수하지 말라고 재수가 맞아, 없다. 맞아. 그렇게 해준 좋은 거예요. 뜻이다. 그리고 찹쌀떡 주면서 찰떡까지 붙으라고. 포크 주면서 막 잘 찍으라 그러고. 괜찮네. 근데 선배님은 학력고사 출신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 수능이야? 별 차이 없구나. 아니 수능 날 되면 왜 영어 듣기 평가 시간 같을 때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가 될 정도로 오. 많은 분들이 진짜 서로 도와서 우리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탈리아는 대입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 분위기 너무 다르니까 우리 또 수능이 있어요. 수능 있는데 6월에 하는 거예요. 6월에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3일 동안 해요. 와, 여유 3일 있다. 동안? 여유 3일 있어. 동안 이거 오히려 더 힘들어요. 3일이니까. 하루에 끝내는 게 지금도 낫지. 하죠. 근데 뭐 수능 잘 봐야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라서 한국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수능 볼 때 수시 전형으로 붙은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그냥 수능 보러 올 때 놀러 오잖아. 그게 제일 부러웠어, 나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 전형이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수능에 올인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자, 관련 뉴스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대입 현웅 수시 씨예요, 현웅 씨. 누구예요? 와, 이거 누구야? 율이 높아졌지만 현웅아! 서울 수도권과 누구죠? 현웅 씨! 원래 아나운서였어요, 원래? 나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수험생들은 마치 대입이 끝난 것처럼 들뜨기 쉬운데 차분히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색한데? 잘한다. 이야. 근데 이 자리가 좀 더 잘 어울려. 맞아.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동안 이 대입 시험 유형이 상당히 많이 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뉴스를 통해서 변천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준비했는데 자, 긴장되던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VCR 스타트! 마음은 아주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래도 편안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게 생겨가지고 머리도 아프고요. 성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와서요. 요즘은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밥맛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냥 건너뛰고 공부하는 때가 많아요. 수험생들의 인터뷰 속에서도 그 긴장감이 좀 전해지는 듯 하는데요. 네. 이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치렀었죠. 친구들끼리 막 서로 답 맞춰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답 맞춰보고 참 좋아했는데 사실 둘 다 같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와, 보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 다 가득하네요, 진짜. 진짜 해방 이후에 대학 입시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69년부터 81년에는 대입 예비고사를 통과해야만 대입 본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70학년도 대학 입학예비고사가 전국 93개 고사당에서 12만 582명의 수험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보았습니다. 대학의 첫 관문을 뚫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정성을 다하는 수험생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종철 문교부 장관은 고사 실시 상황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장관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네요. 되게 자유롭다. 알아서 어렵네요. 분위기만 좀 어렵을 것 같은데. 군부대의 자유로운 병영 문화를 위해서 사단장님이 방문한 것 같은 느낌. 이야, 너무 좋다, 진짜. 좋아서 죽을 것 같다. 되게 좋습니다. 행복해요. 자, 이번에는 80년대 대입 풍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년에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네. 이제 본격 학력고사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그 시절의 또 뉴스도 한번 만나보시죠.
1986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11월 2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영상의 날씨 속에 69만 3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전국 13개 시도 36개 지구 576개 고사장에서 응시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이수 과목을 총정리하고 대학의 문을 두들기는 수험생들의 열기는 시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죄송한데 수험생들이 왜 다 아빠죠? 한 15수 정도 하셨나? 이상하게 이게 연세가 있어 보이세요. 그러게. 고3이신데요. 고3이라서 그래요. 고3. 수험생들 못지않게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정성된 기원이 있었습니다. 이 학력고사 세대들 중에는요, 수학의 정석, 성문 영어 책 표지만 봐도 치가 떨린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감하시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네 공식 다 외웠네. 이거 하나 외웠다. 그만큼 이제 학력고사 시대에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성적을 좌우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래 공식 얘기했는데 그래 공식 한 그램 600g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현웅이가 배워. 이런 거 현웅이가 배워. 반면에 그때 당시 대입 시험에 체력장 점수도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체력장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곤욕을 치러야 할 체력장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학생들 친구들이 저렇게 운동을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필요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맞아요. 현웅 씨 때문에 영상이 멈춰 있었는데 너무 힘든 영상이. 저게 매달리기잖아요, 여성분들. 그렇죠, 매달리기. 물론 앞으로 덜 고생스럽고 수월한 시험 방법이 나오겠지만 먼저 학생들도 평소에 체력 단련을 조금씩 쌓아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공부에만 몰아세우지 말고 우리 2세들의 체력에도 많은 관심 더 쏟아야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다 기억난다. 다 했던 거야. 사실 공 던지기도 있는데. 사실 그냥 공부 중요하지만 체력 키우는 것도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더 필요하죠, 미래. 당연하죠. 공부도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운동도 꼭 하시면서 공부도 하세요.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지 공부가 먼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학력고사 시대는 93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요. 94년도부터는 이제 지금도 치러지고 있는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이른바 수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3년 수능은 8월과 11월로 나눠서 치러졌습니다. 둘 중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이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되면서 이듬해부터 1년에 한 번 지금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첫 수능은 2번을 나눠서 쳤구나. 와, 진짜요? 저도 몰랐어요. 1994학년도 수능은 190문항으로 200점 만점 4개 영역이었고 95학년도부터는 인문, 자연, 예체능이 따로 출제됐습니다. 총점이 400점으로 늘어난 것은 97학년도부터인데 이때 수능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울어. 어떻게 성적표 나눠주는 건가 봐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저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전부예요, 진짜. 저렇게 우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공부 잘했던 친구야. 맞아. 우리는 못 보건, 잘 보건 눈물이 없어. 외로워도 못 봐도 나는 안 울어. 눈물이 안 나지. 원래 어차피 점수보다 낮아봐야 어차피 위아래로 한 10점이니까. 생각보다 잘 봤네? 그럼 나 언어 영역 잘 봐가지고 나 세상 뒤집히는 줄 알았지. 성적 발표가 딱 나니까 실제 시점했던 것보다 한 2점, 3점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요. 예상보다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볼 거예요. 침착하네요. 화이팅. 반대로 너무 쉬워서 이른바 물수능으로 평가받는 2001학년도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왔습니다. 저 때는 이제 수능이 너무 쉬워서 그럴 때였나 봐요. 맞아. 다들 잘 봤다고 좋아했는데 너도 나도 다 잘 봐가지고. 너도? 나는 조금. 너도 잘 봐가지고. 저러면 문제가 뭐냐면 다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도 이 표준 점수,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서 그 안에서도 막 순위가 나뉠 수 있거든요. 저러면 진짜 억울하죠. 억울하죠. 2004학년도에는 언어 영역에서 한 문제 정답이 2개인 복수정답 사태가 처음 벌어졌고 출제자 명단까지 사전에 유출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 난 다른 걸 뽑았더라고. 선배님요? 답이 2개인데도 그걸 피해갈 때가 진짜 와 정말 짜증나더라. 그 친구들 50%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뭐 물론 수능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이 수능 문제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분들은요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감금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혹시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까봐 따로 이렇게 모여서 기거하고 생활하시는 데가 있다고 해요. 휴대전화랑 다 이렇게 압수하겠네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 문제 알려주면 부정 시험이 되니까. 그렇죠. 진짜 뭐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좋은 문제들을 출제하기 위해서 애쓰신 출제위원분들의 모습을 뉴스로 한번 보시죠. 아, 보자. 궁금하다. 진짜 어렵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한 호텔. 이번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들이 한 달 동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갇혀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능 시험 마지막 교시가 시작된 뒤 이곳을 나서는 출제위원들의 표정에선 일종의 해방감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출소하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애들하고요. 또 집사람도 많이 보고 싶네요. 기출 문제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한 달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입시 지옥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두 어깨는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홀가분함에선지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위원분들께서 지금도 감금되어 계시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도 힘내세요. 금방 풀려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재직고 들어갔어요? 뭐 풀려나세요? 아니, 일단 30일 정도 또 이제 그게 안에 계셔야 되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화이팅!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출제위원들만큼이나 표정이 밝은 분들도 또 있는데요. 바로 수능 만점자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외동딸 승은이의 수능 만점 소식에 불이 나게 달려온 아버지와 어머니. 수능 시험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딸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수능 생긴 이래 최초 만점자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독차지해온 오승은 양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입니다.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요. 꿈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야, 저는 친구들이 꼭 잠은 하루 8시간 꼬박꼬박 잤고요.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다 혼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해줬고 그런 점에서 만점 맞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항상 느긋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나 봐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관. 승은 양이 밝힌 수능 만점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었습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YTN 유재용입니다.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모든 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맞아. 그게 말처럼 어려워. 쉽지 않은 게 문제지. 이해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나와요.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걔가 날 이해 못하는데 어떡해. 자, 지금 근데 아까 그분 최초 만점자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방금 보셨던 이제 오승은 씨가요. 서울대 물리학과로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대 이런 데 안 가고 물리학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조기 졸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역시 브레인이죠, 브레인. 역시. 그리고 나서 미국 MIT로 떠나서 생물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하버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네이처지에 논문을 싣기도 했다고 하죠. 요즘 처지가 괜찮네요. 네이처지에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그 처지가 진짜 괜찮은 처지가 거예요. 괜찮지. 대단하세요, 야, 네이처지가 괜찮구나. 진짜 대단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자, 이렇게 뭐 수험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선배가 있는가 하면 올해 수험생들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선배 수험생의 길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각. 수능사에 저런 분들 꼭 있어요. 지금 얼마나 놀랐어요. 꼭 껴안고 간. 입시 마감 시간을 10여 분 남겨둔 시간. 바짝 긴장한 지각 수험생들이 경찰 사이카에 몸을 실습니다. 수험생을 태운 한 오토바이는 마치 고개를 하듯 인도 위를 달립니다. 마음 급한 한 수험생은 택시비도 있고 오토바이로 갈아탑니다. 차비는. 아이고 택시비도 안 들고 갈 뻔했네. 잠깐만.
고사장을 잘못 찾은 한 군인 수험생은 경찰 사이카를 타고 다시 다른 고사장으로 돌아갑니다. 늦게 도착해 당황한 수험생은 봉고차에 탔다, 사이카에 탔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으니까. 모범 택시기사, 택배회사 직원 모두가 학생 수송에 열을 올립니다. 누구나 다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일조하려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일조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일찍 잠 안 자고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보람을 느꼈고 우리 기사들도 보람을 느꼈고 또 서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다음은 이거나마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난 지각 수험생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요란하게 등장해놓고 시험 못 보기 없기 약속. 잘해야죠.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봤지만 이 예전에는 그 시험장 앞에 수험생 가족부터 뭐 후배 응원단까지 네. 정말 북새통이었습니다. 너무 민망했어. 난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저거 들어갈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너무 난 이게 숙여서 들어가고. 이른 새벽 짙은 어둠 속에 고사장은 후배들의 응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후배들은 시험장에 나타난 수험생들에게 따끈한 커피를 건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 사물놀이패, 교회 합창단 복장까지. 저희도 내년에는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정말 떨리는 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아침에 지금 새벽 3시 반부터 나와서 응원하고 있거든요. 수능 만점, 대박시야, 400점 만점, 동성고에서 시작됩니다. 긴장 속에 수험생들은 하나둘 시험장에 들어오고 저 친구는 파이팅 만점이에요. 저 친구는 개그맨 수시 합격. 수시 합격. 아, 좋아요. 애타고 긴장되는 어머니의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재수라서 마음이 좀 찡한데 오늘 잘 볼 거라고 믿어요. 네. 진짜 모든 분들 재수 없어야 합니다. 맞아요. 전날만큼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맞아요. 재수 절대 no never. 시작종과 함께 답안지가 나눠지고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내보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미선아, 오늘 시험 잘 봐. 화이팅! 그리고 이 수능 때만 되면 또 이 합격 기원 선물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팝니다.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됐지만 예전에는 뭐 수능 앞두고 별의별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옛날에 뭐 잘 찍으라고 도끼, 네. 그리고 뭐 포크, 그리고 잘 풀라고 휴지 막 그래 돌돌돌돌 풀어가지고 주고 뭐 쪽집게 이런 것도 막 선물해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 일종의 미신 같은 건데 그 이탈리아에도 혹시 그 시험 합격하라고 주는 선물 같은 게 있나요?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고 있는 것 보통 이제 수능 잘 보면 여행 떠나는 거죠. 부모님이. 저도 그때 수능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런던에 갔어요. 친구랑 친구 아빠랑 약간 선물 여행 같은 거. 야, 이게 훨씬 좋은데? 그치. 시험 열심히 봐. 우리도 그런 게 역사가 되면 좋겠다. 시험을 끝나면 가족들 갔다 하는 뭐 해외여행, 국내 여행. 괜찮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 되죠, 확실히. 자, 그러면은 어떤 합격 기원 선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궁금해.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 교과서와 참고서가 놓여 있어야 할 책상 위엔 낯선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포크와 거울 등 수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들입니다. 모두 다 합격을 기원하는 주술 상품으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창의적이에요, 저런 거 보면. 어머니께서요, 시험 볼 때 잘 찍으라고요,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예, 남자친구가요, 시험날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목에다 잘 감고 가서 시험 잘 보라고 사줬어요. 문제를 잘 찍으라는 포크와 도끼부터 술술 잘 풀리라는 휴지,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의 거울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건지라는 은수저가 최근 각광받는 합격 선물입니다. 이건 뭐야? 덤벼 뭐예요? 문제 시험지 잘 피라고. 잘 태우라. 그거 아닌가? 잘 태워. 뭐지? 아시는 분 제보해 주세요. 하지만 요란법석한 합격 상품에 동요되지 않고 공부에 전력하는 수험생이 더 많습니다. 그거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차라리 그런 시간에 재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야. 이런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진짜 뭐 잘 찍었든 잘 풀었든 수험생이라면 응당 시험이 끝나면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상을 즐겨야겠죠. 수능 직후 각종 행사에서 만난 수험생들의 표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랩을 들으면 1세대 래퍼. 와우. 수능이라는 족쇄에서 풀린 수험생들이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음을 발산하기엔 역시 춤이 최고. 공부의 부담감에 그동안 갑갑했던 마음을 춤에 실어 날려보냅니다. 또래의 마음을 담은 랩을 부르며 눈앞에 다가온 희망찬 대학생활도 그려봅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또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곧 있으면 시험 성적 나오니까 아유. 수능 정말 끝나서 기분은 좋지만요.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나 한 고비 넘은 거니까요. 앞으로 저 정말 하고 싶은 랩 열심히 할 거고요. 하지만 이런 즐거움 속에서도 수험 생활의 고달픔과 시험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냥 시원섭섭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아쉽기도 하고. 락 공연이 끝나고 이제는 기다리던 이성과의 즉석 미팅 순서.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목이 터져라 노래도 불러봅니다. 저게 제일 설레죠. 미팅. 되게 중요해요, 사실. 뭐 대학교 빨리 가고 싶고요. 그리고 빨리 수능 끝났으니까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요. 좀 뭐든지 지금은 아무거나 공부 빼곤 다 하고 싶어요. 그 고3 때 좀 힘들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대학 가면은 다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고 그래 이렇게. 살 빠지고 이뻐져. 여러분 그거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공부만큼이나 그것도 운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갖고 와야 돼요. 맞습니다. 뭐 수능이 끝났다고 이성 친구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되는 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수험생 할인. 수험생 할인 되죠. 네, 가능하시고요. 확실히 시험을 끝나고 나니까 얼굴 표정이 밝아지니까 이뻐지네요. 맛있게 구워진 감자와 스파게티. 그동안 친구들과 식사 한번 여유 있게 하기 어려웠던 수험생들이 여유 있게 만찬을 즐깁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긴장 속에 시험장으로 향했던 순간이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시험 전에는 이렇게 먹을 기회가 없고 약간 떨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있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도 없었는데 수능 끝나고 나니까 이런 데도 오고 맛있게 홀가분하게 와서 먹고 좋았어요. 좋아요. 수험생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하는 매장. 여자친구와 함께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고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능 때문에 이게 시간 내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막상 수능이 끝나고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수능생 세일도 하니까 같이 신발도 사러 오고 이렇게 정말 이제 남은 시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대입을 위한 중요한 관문 수능.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즐겼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아니 마지막에 그 공연 장면도 나왔는데 공연도 이제 문화생활 하려고 많이들 보러 가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할인도 해주고. 맞아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연도 많이 되고 또 수험생분들도 진짜 문화생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능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선배들이신데 좀 한마디씩 수험생들에게 조언 좀 해주시죠. 네, 라이벌부터 해주세요. 아니. 저부터 해보도록 그래, 박세훈 씨부터. 일단 뭐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저는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순간순간 사시고 집중하시고 진짜 이게 인생에 되게 중요한 단계이지만 다 아니니까 좀 즐겁게 하시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적에 맞춰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성적에 맞춰서 그 과를 선택하거나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시고 꿈에 맞춰서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미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성적이 안 좋아하는데 행복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짜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다 보니까 정말 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거 다 잘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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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유튜브 사직만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드리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억 만점 라떼 세대라면 무조건 합격 보장하는 유튜브 사진관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에 수능 점수 있죠? 수능 점수에다가 자기가 당구 점수 있어요. 당구 점수를 빼면 자기 점수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마이너스 나왔다. 축하합니다. 연예인 당구대회 우승했다. 당구를 잘 치는 거죠? 그거 수시 있었으면 합격이었을 텐데. 이 학력고사 세대들 중에는요, 수학의 정석, 뭐 성문 영어 책 표지만 봐도 치가 떨린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감하시나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웠네.